이요. 그쵸? 예. 그래서 보시는 걸로 하셔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태권도의 이제 그 4대 핵심 기술 같은 거를 이렇게 보셨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업무할 때 이메일이나 이런 거 오실 때 보면 다 이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의미를 파악을 하고, 또 내가 이메일을 쓸 때 이 기술에 바탕을 해서 의사를 이제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별거 아니다 생각하시고, 속된 말로 절대 쫄지 마시고, 다음으로 이 개념도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는 의미 표현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스몰 사이즈가 있고요, 미디엄 사이즈가 있고요, 라지 사이즈가 있고요. 그래서 단어, 우리가 평소에 하는 단어라는 말은 제일 적은 사이즈의 얘기이고요. 시인들이 써놓은 게 19잖아요. 이 19의 9는 단어들을 응축을 해서 시로 써놓습니다. 그렇듯이 영어에서도 단어와 단어를 덩어리 지어 놓는 거를 우리가 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여기 woman이라는 단어, in이라는 단어, love라는 단어 세 개가 있는데, in 전치사 플러스 love 명사는 말씀드렸듯이 형용사가 돼서 여성은 여성인데 사랑 안에 있는, 사랑에 빠진, 이렇게 형용사가 돼요. 그러면 단어 세 개가 모여서 구가 돼서 하나의 개념을 형성합니다. 메이저 obstacle, 장애물은 장애물인데 주된 장애물은, 근데 역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돼서 영업에 있어서 부사가 돼가지고 주된 장애물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마치 한 단어로서 주어에서 기능을 합니다. 이게 구라는 개념입니다. 그건 뭐냐면 is the fear, 영업에 있어서 주된 장애물은 두려움이다. 이게 보어인 거죠. 두려움인데 of 전치사 플러스 미제품 명사가 결합이 돼서 거절의 두려움, 형용사 구가 됩니다. 이 보어 자리에도 단어 4개가 결합이 돼서 구로서 한 단어를 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절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셔서든 현재이시든 자녀분들한테 이제 뭔가 조언을 좀 해주려고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 잔소리 1절만 하시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애국가 1절만 하겠습니다. 뭐 찬송가 4절까지 다 부르겠습니다. 절은 길다는 얘기예요. 문법적으로는 절은 문장을 나타냅니다. 주어, 동사 다 있는 여기에서 whether he will come or not, 그가 올지 안 올지, 그것은 주어 동사 다 있는 한 문장이 접속사에 쌓여서 쌈처럼 한 단어가 돼가지고 그가 올지 안 올지, 그것은 is doubtful, 의심스럽다. 문장 통째로 라지 사이즈가 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I can't believe,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 목적어에 온 게 네가 말하는 것, 주어 동사 다 있는 이 덩어리가 한 단어로서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가 돼요. 이런 기술. This is the book, 이게 그 책이다. 주어 동사 보어. 근데 which I wrote, 내가 쓴, 주어 동사 다 있지만 형용사가 돼서 명사를 꾸미는, 이런 게 형용사절. As it rained, 주어 동사 다 있지만 비가 옴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부사절. I could not come, 나는 올 수가 없었다 했을 때에 이렇게 접속사로 쌈처럼 쌓여져 가지고 한 문장이 한 단어가 돼버리는 개념이 절 개념이고, 이게 라지 사이즈의 단어다. 그래서 단어는 스몰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가 있다는 개념도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우리말에서는 그렇게 구구절절 변문만 늘어놓지 마시고 이 구구절절을 좀 거의 부정적으로만 이 사자성어를 쓰는데 여기서의 이 구구절절은 여기서의 구구절절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 사자성어 구구절절은 정말로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그 구구절절이 이 구구절절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구구절절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 한 슬라이드는 영어의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장은 둘 중에 하나인데 주어, 일반 동사, 목적어로서 주인공의 동작 아니면 주어, 비동사, 보어로서 주인공의 상태 문장은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한 단어짜리 사이즈도 오지만 미디엄 사이즈의 구도 오고 라지 사이즈의 절도 온다. 그런데 이 구 사이즈가 오는 요소들을 보면 아까 동사를 변형시켜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과 동명사가 명사로 기능을 하는 구 역할.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과 분사. 얘는 형용사로 기능하는 부가 됩니다. 그다음에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과 분사 구문은 부사로 기능하는 구가 되는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아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결합이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단어의 결합은 역시 미디엄 사이즈의 구로서 가는 요소입니다. 이게 구의 양대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접속사가 한 문장, 절을 통째로 감싸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되는 이 친구가 라지 사이즈, 절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소스들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눈에다가 다 담고 계시면 영어의 숲을 내가 다 바라보고 있다. 이 각각의 나무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거는 영어의 숲의 슬라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동사가 이 몸통 척추라고 했을 때 동사의 주어라는 팔, 동사의 목적어라는 팔, 아니면 동사의 주어라는 팔, 보어라는 다리. 그래서 이 동사라는 척추와 주어 목적어라는 팔, 주어 보어라는 다리가 연결이 되면 생각과 의사, 메시지, 정보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어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딱 보시면 이제 이해가 쉬우신 거죠. 예, 부사절 이런 개념들이 뭐 여기 찬 시계, 목걸이 뭐 이 정도가 별도로 돌아다니는 부사구, 부사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듯이 영어의 문장을 양대 산맥으로 나눌 때에 동사가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가 이거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문장의 오형식이거든요. 영어의 문장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5종류가 있더라. 그러면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장을 만들 때 어떤 형식에다가 맞춰서 만들어야지 이 개념이 아니고 문장의 오형식이 주는 메시지는 모든 영어의 문장은 주어와 동사를 반드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문장을 둘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주어, 비동사, 보어는 요거 두 번째 거를 얘기 드렸던 거고요. 주어,
일반 동사 목적어 개념은 1번, 3번, 4번, 5번을 다 통칭해서 한 겁니다. 이게 갈라지는 기준은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스타일이냐 아니면 첫 번째 스타일이냐로 갈라지는데 다만 오형식은 더 세분화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 가서 꽃게를 좀 맛있게 사 먹으려고 갔는데 다리가 없어. 집게발이든 패들발이든 간에 다리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특정한 뭐 go라거나 run이라거나 뭐 come이라거나 이런 거는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해서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외에는 다 목적어가 있는 문장 패턴이고 갈라지는 건 그 동사가 뭐냐가 약간 세분화되긴 하는데 뭐 거의 무시하셔도 되는 정도고 양대 문장 형식은 이렇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시는 게 더 속이 편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다와 5개 중에 하나다는 벌써 이미 느낌상으로 차이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렇게 문장의 형식을 동사가 가르고요. 또 아까 봤듯이 동사를 가지고서 가공을 해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 구문이라는 가공 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만들어내는 이 기술 역시 동사의 변신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가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아까 동사가 시제,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걸 반영하기도 하고 수동태냐, 능동태냐, 뭐 진행이냐, 완료냐, 뭐 가정법 이런 걸 다 결정해서 동사가 영어의 핵심이자 척추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셨듯이 동사의 이 부분까지 이 완료의 has도 비동사로 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영어에서는 아직도 이 부분을 다 동사의 조동사와 본동사라고 가르치고는 있는데 어감상으로 여기가 이 첫 번째 스타일 구조에서 비동사가 문장의 형태를 바꾸고 여기는 분사로 기능하는 형용사다. 완료에서도 이러한 상태를 갖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아예 속이 편하실 테고 회화나 뭐 장문이나 할 때도 아예 여기까지 잡는 거죠. 주인공은 어떤 상태이다. 뭐 편지를 발송을 하든 뭐 노래를 부르든 뭐 하든 이렇게 여기까지를 he is 잡아놓고 수식어를 적당하게 찾아 놓으시면 말씀을 하시기가 훨씬 편하신 거고요. 그래서 영어 문장 양대 산맥 중에 주어, 목적어, 보어가 명사이고 주어 다음에 오는 동사가 있다면 명사와 동사만 있으면 문장은 됩니다. 오토바이도 앞바퀴 뒷바퀴만 있으면 굴러가듯이 영어 문장도 명사, 동사면 실제로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역시 바퀴 2개만 가지고는 이제 넘어지고 불안정하죠. 이제 바퀴가 그래도 3개는 있어야 안정되고 초대형 항공기도 다 바퀴 3개만 뜨고 내리고 다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3의 바퀴를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능이 되자면 고속으로 달리자면 바퀴가 4개가 돼야지 이 비행기가 고속으로 지상에서만 다니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3륜차 옛날에 그렇듯이 그래서 4바퀴 정도가 되는 게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다. 그래서 실제로 사전에서도 이 4가지 품사가 99% 이상 차지합니다. 그리고 문장 내에서 활용되는 애는 이 4가지가 거의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념을 갖고 좀 계셔야 되는 게 점이 모이면 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이 여러 개 모이면 면이 됩니다. 하나의 면. 거기에 공간 개념까지 들어가면 이제 3차원이 되는 거죠. 선이 1차원, 면이 2차원, 공간이 3차원. 시간이 반영이 되면 4차원. 근데 언어는 묘하게도 1차원에서만 머무릅니다. 절대 2, 3, 4차원이 안 됩니다.
말이나 글이나 꼭 이렇게 한 선상 위에서 해야지 말의 옆에 있고 위에 있고 이게 없습니다. 언어는 절대적으로 1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만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 그래서 개별 효용사가 있을 때는 명사의 앞에 위치합니다. 사업가는 사업가인데 리치 비즈니스 부유한 사업가. 그랬을 때 효용사는 수식할 때 명사 앞에 옵니다. 부사까지 하나 더 넣어서 very rich business. 영화 있죠? 리처드 기어의 귀여운 여인, 프리티 워먼의 형용사는 앞에 옵니다. 워먼 프리티 이런 거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두 개를 넘어가면 수식하는 명사의 뒤에 와야 돼요. something, 뭔가는 뭔가인데 뭐를 뭔가. 뒤에서 설명을 해줘. 아까처럼 여성은 여성인데 사랑에 빠진 여성. 그래서 얘가 뒤에 오는 겁니다. 이거를 in love woman 이러면 이거는 개념의 혼돈으로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 순서는 꼭 지켜줘야 돼요.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일. 그런데 that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그거는 is English teaching, 영어 가르치기라. 이렇게 일직선상의 언어를 배치를 하는데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서 형용사는 단일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 오지만 둘 넘어가는 부나 절은 절대적으로 뒤에서 앞을 꾸민다. 이렇게 영어 작문을 하셔야 되고요. 말하실 때도 그렇고요. 다음으로 개념에 좀 확장을 해볼까요? 그래도 우리 로지 회사에서 이런 정도는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까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부정사를 만들었을 때 안정해진 말이 명사, 형용사, 부사로 정해지는 기술이 첫 번째 부정사의 개념이라면 이 전치사 명사도 일종의 부정사인 거죠. 안정해져 있기는 한데 나중에 형용사나 부사로 바뀐다고 봐서 역시 종속절을 끌어오는 종속 접속사 이 덩어리도 아직은 안 정해진 말이죠. 얘가 어떤 때에는 명사로 어떤 때는 형용사로 어떤 때는 부사 이렇게 부정사라는 개념도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가마니를 짤 때 이렇게 시줄을 쭉 넣어놓고 집을 막 가로 세로로 막 넣어서 이렇게 가마니를 짭니다. 카페트 요새 짜는 것도 이렇게 세로줄이 있고 가로를 막 넣어서 아니면 이런 옷들도 다 그런 방식이거든요. 영어를 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세로줄 주어수로 목적어 보어 이런 거를 가로줄에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러한 재료들을 계속 넣어서 영어가 짜여져 나간다. 이렇게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반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에 반을 보면 분단이 있잖아요. 1분단, 2분단, 3분단 이렇게 영어반에는 어떤 학생들이 들어가 앉아 있느냐 이렇게 보셨을 때 1분단에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개념의 품사들이 앉아 있고 분단장 이름이 품사다 보시면 되고 아까 동사 기술, 활용 기술, 부정사, 동명사, 분사 구문 얘가 동사를 변신시키는 2분단이다. 그 다음에 좀 이따 배울 접두어, 전미어 이 개념이 3분단이고 4분단에 주어수로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런 애들이 앉아 있다. 그러면 영어반에 어떤 애들이 앉아 있는지가 좀 이렇게 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조금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어느 한 책을 막 이렇게 컬러풀하게 이색 저색 넣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놀랄만한 통찰을 얻었어요. 그래서 특허를 냈는데 그게 이제 빨로파 밑줄 영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색은 3원색이 빨로파 물감을 이 세 가지를 섞으면 뭐 100만 가지, 200만 가지 색깔이 나오는 거죠. 빛은 빨로파. 빛도
수만 가지 LED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게 실제로 원색은 이 세 가지. 근데 문장에다가 노란색으로 글씨를 써보려니까 시인성이 너무 떨어져서 빛의 삼원색인 빨록파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주인이 되는 절에 주인 동사를 빨간색으로 칠했고요. 보세요. 일단 한번 너가 배우면, 근데 아까 quit은 그만두다라는 이런 동사에 to가 붙어서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의 목적어인 거죠. 그래서 일단 너가 그만두는 거를 배우면 그것이 포기하는 것이 becomes a habit. 그것이 습관이 된다. 좋은 명언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주절 내의 동사는 빨간색으로 칠하고 종속절 내에 있는 종동사들은 녹색으로 칠하고 동사를 변신시킨 이런 애들은 파란색으로 칠하면 딱 그 영어의 느낌이 딱 오는 건 거죠. 이게 이제 빨록파 밑줄 영어라고 이제 특허를 낸 건데 우리 중고등학교나 아니면 외국어 원서들 갖다 이렇게 해서 출판하면 정말 노벨 영어 교육상을 별도로 신설해야 돼요. 해보니까 너무 잘 들어맞고 효과도 좋은 거예요. 요즘은 또 제가 이제 영어 명언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더 시크릿, 비밀은 비밀인데 to success, 전치사 명사가 형용사가 돼서 성공의 비결은, 비법은 is to be ready. 비동사에 to가 붙어서 보어 자리에 온 명사가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다 종속절 덩어리들이거든요. opportunity comes, 기회가 왔을 때 종속 접속사의 종속절 내에 종동사, 주인동사, 변신동사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는 학생들이 없지만 아니면 이렇게 비즈니스 문서들이나 카탈로그 이런 게 왔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안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형광펜으로 얘가 주인이 되는 주인동사, 얘는 종동사, 얘는 변신동사 이렇게 해놓고 보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한번 더 보실까요? and라는 개념과 or라는 개념을 슬래시를 쳐놓으면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면 여기서 아까 문장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거나 보어가 오거나 요거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고 나서 and or라는 건 무슨 슬래시를 쳐놓으면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A와 B 두 개 다 A 또는 B 이 세 가지의 경우수를 나타내 주는 게 and or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영어가 어려운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한 단어만이 아니라 아예 문장 덩어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어 한 자리. 때로는 한 단어가 오고 걔를 수식해주는 절이 같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and or 개념에서 한 단어, 한 절, 아니면 한 단어가 있고 수식해주는 절까지 같이 붙어 있는 경우. 목적어 보어 자리에도 목적어나 한 단어만 올 수도 있고 아예 이런 절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단어가 오고 거기에 더 달라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영어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고요. 포카에서 조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제 그 파투에서도 고스톱에서도 그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어에도 조커가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명사구가 부사구로서 다니는 애들. 예를 들어서 at last 마지막에는 아니면 in the end 끝에 가서는 이렇게 전치사 명사가 부사로서 아까 인생에서 in life without effort 이렇게 부사절들이 조커처럼 다니는 경우. 이 문장 외에 별도로 이런저런 돼. 절도 부수적으로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수학 공식 같지만 영어의
구조들이 이 정도로 확산된다 하는 거를 좀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단어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나는 문법을 잘 아는데, 요거는 좀 다른 팁으로 하나. 우리말을 이제 기독교 다니시는 분 중에 우리말 성경을 아시는 분이 영어를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영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서반어를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영어 성경 내용은 대충 아니까, 일반인도 아니까 이거를 서반어로 읽어보면 기본 문법하에서 보케이블러리를 어휘를 확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나 일본어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일본어 성경을 사서 읽고, 중국어 성경을 사서 읽고, 이렇게 서양 문화 속에 있는 성경이 언어학습에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일도 많이 했어요. 한글 성경, 영어 성경, 프랑스어 성경, 일본어 성경 말씀, 중국어 성경 말씀, 이게 스페인어, 독일어, 이태리어. 이렇게 해서 언어를 공부할 때에 이런 것도 상당히 이 소스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정말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책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요거를 좀 보고 넘어가시죠. 문법은 좀 알 것 같은데 어휘가 부족하다. 단어를 유심히 보시면 뭔가 중심되는 부분이 있고, 앞에 뭐가 좀 붙어 있는 게 있고, 뒤에 좀 뭐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elieve, 믿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believable 이렇게 되면 믿다라는 동사가 믿을 수 있는 형용사로 바뀝니다. 이렇게 전미, 어미에 뭐가 붙어버리면 품사를 전환시킵니다. 근데 believable의 언자, 이 앞에 뭐가 붙으면 믿을 수 있느니 unbelievable,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이렇게 접두어가 뭐가 오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활용도 굉장히 유심히 활용하셔야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명사화 되기도 하고, 동사화 되기도 하고, 형용사화 되기도 하고, 부사화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접두어 성분이 뭐가 붙어서 의미가 많이 확장이 됩니다. 우리말에도 상식, 염치, 이해 이런 거에 몰자가 붙으면 몰상식, 몰염치 이렇게 돼요. 민주 여기에 반자가 붙으면 또 의미가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ble 할 수 있는에 언이 붙으면 할 수 없는, easy 쉬운에 언이 붙으면 어려운, 해피 행복한, 언해피 불행한, 이렇게 여러 단어들에다가 언자가 하나를 더 붙이면 사전이 한 권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접두어 활용을 좀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행동하다라는 동사 act, 그거의 명사형 action, 활동적인 형용사와 전미형, 활동적으로 이렇게 부사화돼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심하게 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He acts, active action, active. 그는 활동적인 행동을 왕성하게 행한다. 이렇게 단어를 개별 단어로, 이 단어는 알고 이 단어는 모르고 못하려고 이러지 말고, 단어는 엄마, 아빠, 누나, 동생 다 가족 단위로 움직인다. 어미를 변화시켜서 내가 쓰고자 하는 용도로 변형시켜서 활용하시도록. 사전에는 이 단어 따로, 이 단어 따로, 이 단어 따로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이 이렇게 두꺼운데 사전 나 단어 많이 모를 거야. 그런데 이 개념 갖고 계시면 사전이 20분의 1, 30분의 1로 실제로는 가족 단위로 보면 줄어듭니다. 거기에다가 접두어 때문에 늘어난 단어들도 다 사전에는 개별적으로 실려 있으니까 단어들 만만하게 보시고서 영어 이렇게 보고 또 이해하시는 것도 좋고, 내가 이렇게 엄미 변화를 시켜서 그 단어를 만들어 쓰고 접두어를 뭔가 가미를 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understand, misunderstand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서 쓰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사라는 단어는 나운입니다. happy라는 형용사, well이라는 부사, act라는 동사, 이렇게 순수한 단어 품사들은 5%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실 단어의 5% 안 됩니다. 아까
이렇게 뭐 액션, 뭐 액티브 이렇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화 시켜서 만드는 단어들이 45%는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동사 가지고서 아까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만들어서 부정사로 이제 다시 명사, 형용사, 부사 만들죠. 동명사 이런 걸로 명사, 형용사, 부사 만들어서 아니면 전치사, 명사 결합해 가지고 내가 써야 될 용도의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만들고 아니면 종속, 접속사 결합시켜서 절하고 그래서 만든 이런 새로운 개념의 확장된 단어들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미어 접두어 활용이든 문장, 문법 기술을 발휘해서든 간에 그렇게 해서 써야 될 영어가 많은 거지 순수한 단어는 그다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갖고서 단어에 접근을 해보시면 순수 단어만이 단어가 아니고 어미 변환이나 문법 전환을 통해서 문법 기술로 만들어내는 단어들이 역시 중요하다는 거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빨록파 밑줄 영어도 잘 활용하시고 아까 이렇게 밑줄 전치사 명사는 밑줄로 그어서 표현을 해보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영어 보면 정말 쉽게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간상 아까 제일 처음에 길다란 문장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별도로 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다 보신 거고 혹시나 이런 의문문 회화를 할 때 의문문 만드는 기술 책 참조해 주시고요. 혹시나 발음에 대해서도 약간 자신이 없다 하시면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그 80년대 발음으로도 유엔 사무총장을 하신 걸 기억하시면서 절대 영어 유창할 때까지 나는 영어 못한다. 이렇게 유창에 대한 강박 갖지 마시고 하시는 대로 실제로는 이렇게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갖는 오해가 내가 학원을 다녀서 영어를 완전히 익히고 난 다음에야 내가 영어를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 오늘 이렇게 익히시고 나시면 실제로 쓰셔야 늡니다. 영어는 다 배우고 나서 그때부터 영어를 구사하시는 게 아니고 기본 이후에는 써야 실제로 늘으신다는 거. 그래서 이 원리를 그래서 오늘 원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실습하고 활용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렇게 영어 더 고급스러운 세련된 영어 하실 때 기본적인 바탕이 되신 거고요. 설령 여러분들이 영어가 좀 미숙하더라도 상대방이 유추를 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려는구나 다 이해하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영어 전선에 나서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바나어에도 문법적인 기능은 거의 유사한데 다만 그 로망스어들 프랑스어, 이태리